안녕하세요. 마고 길냥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지정된 추가 3기 신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고촌이 왜 탈락됐는지 이유를 제 나름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 고촌 추가 3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 70% 이상이라고 시쳇말로 설레발을 쳤는데 아이 광탈하는 바람에 근데 그때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이 뭐 고양 화전이라든지 하남 간북, 화성 매성 등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은 들어가고 고촌만 탈락했으면 화가 무지하게 났을 텐데 뭐 다 탈락을 해버리니까 솔직히 뭐 화낼 의욕도 안 생깁니다. 그 유력 지역이 다 탈락을 해버렸다는 건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이 그냥 정부가 얼마나 고육지책이었는가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정된 추가 3기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실상의 공공주택지구다. 그리고 고촌이 탈락을 했지만 고촌 풍무지역 이게 미래는 서울 접근성이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괜찮다. 5호선 연장 가능성 그건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애초부터 고촌이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으면 5호선 연장 가능성은 10% 이하로 봤거든요. 물론 기적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다만 뭐 일말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보통 신도시를 그냥 새로운 도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100만 평 이상으로 면적이 아예 정해져 있다니까. 100만 평 이하는 그래도 신도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의왕, 군포, 안산이 177만 평에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이 137만 평에 2만 9천 가구죠. 의왕, 군포, 안산은 서울 남쪽 경계에서 12km, 화성, 진안은 25km나 떨어져 있어요. 기존 3기 신도시 대장, 계양, 창릉, 광명, 시흥 등은 서울 경계에서 2km 이내에 있어요. 그리고 자정용지가 평균 15% 이상입니다. 의왕, 군포, 안산과 화성, 진안이 기존 3기 신도시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너무 멀어. 기존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이렇게 가깝게 설정됐던 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서울은 더 이상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용적률 대폭 상향하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는 뭐 미래를 대입해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문제가 많죠. 이건 논란이 많죠. 용적률 대폭 상향의 경우에 올 2월 4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이익 환수를 명분으로 용적률 대폭 상향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전역을 다 용적률 대폭 상향을 해줄 수는 없어요. 서울이라는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안에 수용 가능한 인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960만 명인데 혹시 1200만 명, 1300만 명까지 수용 가능할지는 몰라도 1500만 명, 2000만 명을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용적률 대폭 상향이라는 게 서울 시내 전역에 절대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저층 노후 지역이라든지 일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기 신도시를 서울에서 아주 가깝게 조성을 하고 또 자정용지를 평균 15% 이상 확보했던 건 대한민국에서 업무단지가 제일 많은 곳은 서울이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에 자정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업무단지를 조성함으로써 3기 신도시는 경기도,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 지역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 업무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면서 서울 내부로 들여오르는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를 이렇게 서울 가까운 곳에 지정했다고 보는데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은 이런 3기 신도시 기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정된 추가 3기 신도시는 사실상 공공주택지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는 보통 이제 20만 평 정도 크기의 5,500세대 정도 건설하는 시기예요. 100%다 똑같은 건 아닌데 대충 이 정도의 기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10만 평당 한 2,700세대, 많으면 한 3,000세대, 적으면 2,500세대 이 정도 건설해요. 근데 신도시는 100만 평에 보통 2만 세대 정도 건설해요. 그러니까 10만 평당
2000세대 정도. 계양 테크노밸리는 105만 평인데 104만 평인가? 거기는 1만 7천 세대 건설하죠.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는 녹지는 충분히 확보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주택지구, 택지지구 하면 녹지도 없어. 그냥 무조건 아파트만 때려지었다고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래도 공공주택지구라 할지라도 녹지, 공원 등은 비교적 충분하게 확보해요. 그래서 환경은 쾌적해요. 단 자정용지 규모가 아주 작아요. 공공주택지구는 쾌적한 베드타운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중규모 택지지구라고 정부가 발표한 것도 있죠. 인천 9월 67만 평에 1.8만 호예요. 화성봉담 3 69만 평에 17,000호. 10만 평당 2,700세대라고 했죠. 요거 계산해 보세요. 딱 요금이요. 딱 맞게 나와요, 이게. 역곡 공공주택지구라고 있어요. 이거 20만 평이 5,500세대 들어가요. 5,700세대인가? 5,500세대인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장항 공공주택지구라고 있어요. 일산 킨텍스 부근에. 여기 43만 평에 12,600세대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의왕군포 안산은 177만 평에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은 137만 평에 2만 9천 가구. 보통 신도시가 100만 평당 한 2만 세대 건설한다고 했죠? 그거에 비하면 의왕군포 안산, 화성 진안은 아파트 숫자가 꽤나 많지, 이 정도면. 기존 3기 신도시를 본다면 의왕군포 안산 면적이 177만 평이라면 이 정도면 가구가 한 3만 5천 가구? 3만 2천 가구? 3만 5천 가구 정도 들어왔어야 맞는 거예요. 화성 진안 137만 평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한 2만 2천 가구, 2만 3천 가구 이 정도 들어왔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지정된 3기 신도시는 아파트 비중이 더 높다니까요. 국토부 보도 자료에는 이들 도시도 뭐 자정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잖아요. 자정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뭐 기업이나 어떻게 개발할 건지,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국토부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면적만 100만 평 이상이어서 신도시급인 거지, 사실 그 내용을 잘 뜯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공주택지구나 다름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단, 이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동탄 등과의 접근성이 좋아요. 의왕군포 안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서 6 내지 7km, 의왕역의 GTX C역을 신설 계획이죠. 화성 진안은 동탄 신도시 서쪽과 접하죠. 근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또 올해 초에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도 발표했잖아요. 같이 연결되어서 이 광명시흥 쪽 이쪽이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서부 축의 3대 핵심 업무 거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여의도 영등포 도심, 마곡, 제가 늘상 주장하는 김포공항 복합도시, 그 다음에 광명시흥 신도시와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서부 측의 3대 핵심 업무 거점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의왕군포 안산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서 가깝죠. 화성 진안은 동탄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수도권 남부 일대에 집중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가 이미 광교, 동탄, 위로 올라간 판교, 좀 밑으로 내려가면 평택 고덕 신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도권 남부 지역이라고요. 그 지역에 추가 3기 신도시를 배치했다는 건 수도권 남부 일대를 좀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으로 키우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텐데 정부 의지는 알겠지만 저는 객관적인 국제적인 지정학적 추세로 볼 때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서부 측이 미래에는 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별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김포 고촌이 탈락한 이유는 뭘까? 몇 달 전에 김포 고촌 추가 신도시 가능성 70% 이런 동영상까지 올려서 막말로 설레발을 쳤던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예를 들어 하남 간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은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는데 고촌만 탈락했다 하면 솔직히
쪽팔리는 거지 뭐 틀린 거지 이게 어쨌든 간에 쪽팔림을 무릅써야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화가 무지하게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왜 근데 다 탈락해버렸잖아 이거 유력했던 거. 솔직히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LH 사태 요 사태가 또다시 소환되는 걸 아주 꺼려한 듯 합니다. 서울 주변 신도시 후보지는 입지의 한정성 때문에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고천이니 하남 간북이니 화전이니 이런 데가 자꾸 신도시 지정할 때마다 언급되는 이유는 사실상 거기밖에 없어요. 신도시 지정할 만한 곳이. 신도시 아무데나 지정할 수 없어요. 일단 면적이 100만 평이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과의 접근성 뭐 이런 것 등등 다 고려하다 보면 사실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뻔해요. 따라서 유력한 후보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주 언급됐고 보상을 누린 땅 투기가 이미 많았습니다. 이미 고촌이야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역 거기는 이미 뭐 20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곳인데 거기는 특히 고촌의 경우에는 추가 3기 신도시 지정 시 한강 신도시 주민 등 기존 김포 주민들 특히 이제 신도심 쪽 주민들의 전철망 요구에 저는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옛날에 올린 김포 한강 신도시가 사는 길은 고촌 신도시 건설뿐 그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어요. 저는 사실 고촌이 추가 3기 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걸리는 거. 그 동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고촌에 추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 이 김포의 신도심 주민들을 중심으로 뭐 김부선, 뭐 김영선이죠. 김영선은 물론이고 뭐 2호선도 깔아달라, 5호선, 9호선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100만 평짜리 신도시 건설하는데 보통 4조 원 정도 들거든요. 4조 원에서 4조 5천억. 근데 그 전철 다 깔아줘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가 고촌 추가 3기 신도시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 동영상에서도 언급했고.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거. 이런 식이라면 서울 주변에 입지 좋은 곳은 영원히 개발되기 힘듭니다. 일단 서울 주변에 신도시로 지정될 만한 입지 좋은 곳은 이미 땅투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땅투기 그 이유를 가지고 빼기 시작하면 이제 지정할 곳이 없어요, 이제. 현재 수도권 메가시티화가 중앙정부의 목표예요. 이제까지는 수도권에 보면 서울, 경기도,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사실상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핵심 거점 지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를 개발해서 수도권 전체가 마치 하나의 도시인 것처럼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게 현재 중앙정부의 목표예요. 이건 사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MB정권 말 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나왔던 계획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했고 이후에 다음 정권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기억으로 수도권 광역개발, 그러니까 메가시티하죠. 수도권 광역개발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김문수 씨가 경기도 지사 할 때예요. 김문수 씨가 그때 GTX도 제일 먼저 주장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GTX도 수도권 메가시티화를 하기 위한 교통망 대책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사실. 따라서 수도권 메가시티화가 제대로 되려면 서울 경제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입지 좋은 곳을 신도시로 지정하고 자정용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업무단지로 개발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지역들 땅 투기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꽤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땅 투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곳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어디다가 지정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시가보상, 정확히는 감정평가 보상인데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게 시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통 시가의 한 90% 정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투기한 토지는 시가 보상이 아닌 인플레이션만 감안한 보상 등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서 부당이득을 환수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방안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투기 의혹이 있다고 입지 좋은 곳을 다 배제하기 시작하면 어디가 개발될 수 있겠어요.
일부 언론 보니까 뭐 국토부 차관이 투기 의혹 때문에 뭐 고촌 등이 배제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데 그거야 언론에서 한 소리고 사실 저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야당이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그리고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이거 가려다는데 엄청나게 시간 걸리는데 야당은 예를 들어서 고촌 지적했는데 고촌 어디 땅 뭐 투기 의혹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정확히 투기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과정만 해도 몇 달 내지 길면 1년 걸리는데 그동안 이미 대선 다 끝나버리는데. 김포 고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고촌이 신도시에서 탈락하자 일부 김포 주민들이 아니지 거의 상당수 김포 주민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콜럼버스 카페는 또 이거 가지고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콜카페 운영자가 또 고촌 신도시 관련 글을 다 삭제해버리고 논의 금지 공지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김포 검단이 영원히 마곡의 배후지로 자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곡소사선이 2023년쯤 개통하겠죠? 대장 홍대에서는 계획대로라면 2029년쯤 개통 예정입니다. 이 두 개 전철망만 개통해도 고양 대곡역 부근, 화정, 행신 이 지역, 그 다음에 대곡소사선이 이제 일산역까지 연장되잖아요. 그쪽 지역. 그 다음에 시흥 장현지구를 지난다고요. 시흥 장현지구가 18,000세대나 돼요. 그 음반이 엄청나게 커요. 아무튼 시흥 장현까지 마곡의 배후지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주장해요. 시흥 장현 주민들도 자기들도 마곡 쉽게 출퇴근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마곡나루 기준으로 한강 신도시까지 18km인데 시흥 장현까지도 18km밖에 안 된다니까요. 직선거리로.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 개통하면 상암 부근의 향동 덕운지구 주민들도 마곡 출퇴근이 가능해지죠. 상암 월드컵파크 사는 주민들도 마곡 출퇴근 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 근처에 보면 또 뭐가 있지? 가재을 뉴타운 있잖아. 수색 증산 뉴타운도 있고. 물론 그 주민들이야 일단 상암 DMC로 출근하는 주민들이나 창릉도 이제 자정용지 충분히 확보할 테니까 창릉으로 출퇴근한 분이 많겠지만 저는 대곡소사선하고 대장 홍대선 개통 가면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이러면 김포 검단이 지금처럼 마곡 배후지로 자처할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마곡 엄청나게 폭등 중이잖아요. 이제야 제 실력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 마곡. 다른 지역 올랐는데 한 2, 3년간, 최근 2, 3년간 안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마곡은. 마곡은 이제까지 50%만 완성된 상태였다고요. 근데 앞으로 짧으면 5, 6년, 길면 10년 안에 다 100% 나머지 다 완성돼요. 제가 볼 때 김포 내부에 업무단지가 없으면 배드타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무렵에 마곡 안티들은 원래 이제 마곡 안티들은 2014년 엠벨리 입주할 때부터 있었어요. 아주 많았어요. 마곡 안티들. 레퍼토리가 항상 변해왔거든요. 맨 처음에는 서쪽 끄트머리라서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 비행기 소음. 하필이면 삼성이 아니라 하필이면 LG가 들어와서 폭망한다. 이게 이제 주 레퍼토리였는데 2019년 무렵에 가면 마곡 주변에 일단 계양, 대장 거기서만 한 4만 세대 공급되지. 그때 그 무렵부터 검단이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잖아요. 검단이 신도시로 지정된 건 2003년인데 실제 공급은 2019년 무렵인가부터 이루어졌다고요. 검단이 7만 6천 세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한강 신도시도 잔여 물량 부양되는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김포 원도심 지역에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 한 4만 세대, 최소 4만 세대까지 공급할 수 있거든요. 원도심 지역에. 최소로 잡아도 2만 세대. 그거 다 합치면 얼추 15만 세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합치면 15만 세대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마곡 안티들은 마곡 지구 주변에 15만 세대 이상이 쏟아지는데 이거 엠벨리 초토화된다. 강서구 집값 똥값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사실 강서구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물량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그렇구나. 창릉 신도시까지 합치면 거의 20만 세대구나. 이제 봤더니. 근데 그때 저는 전혀 다른 논리를 주장했거든요. 마곡 업무단지의 규모로 볼 때 되레 주변의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덩치를 키울 수 있다. 서부 쪽 덩치를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때 이제 2019년이면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오히려 마곡 주변에 공급이 안 이루어져서 등치가 현재 이 규모에 그쳐버리는 게 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정신 나간 소리 한다는 소리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강서구 주민들은요 주변에 공급되는 게 이제 걱정을 안 해요. 오히려 김포공항 복합도시 형성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공급이 말이야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등치가 커져야지 조금만 등치 갖고는 안 된다. 오히려 강서구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마곡 업무단지, 그다음에 김포공항 복합도시 이 두 개만 합치면 업무단지 규모가 한 6, 70만 평 된다고요. 거기다가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자정용지 합치면 최소 105만 평 내지 110만 평이라고. 이 정도니까 그 주변에 한 15만 세대, 20만 세대 공급돼봐야 끄떡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업무단지의 힘이에요. 업무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니까요. 고촌 신도시 탈락하니까 김포나 검단 주민들 상당수가 환호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김포 내부에 업무단지가 없으면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특히 앞으로 인구 감소, 특히 중요한 게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인데 2040년쯤 가면 한 300만 명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도 그나마 외국인 비중이 늘어서 300만 명 줄은 거지 순수 내국인으로 한정하면 400만 명 이상 줄 거예요 아마.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지금은 77% 수준인데 2040년에 가면 52%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노인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포가 여전히 베드타운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살게 되겠냐고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되레 김포, 고촌, 풍무의 가치는 더 상승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 접근성이 최대의 경쟁력이니까. 그리고 김포 안에서 볼 때 고촌, 풍무보다 더 먼 지역의 경쟁력은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 나온 김에 제가 고놈풍마? 고놈풍마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가끔 김포 주민들 중에 자주 쓰는 건 아닌데 가끔 쓰는 분들이 있고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고놈풍마는 제가 4년 전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김포로 갈 거라면 고촌을 넘지 마라. 풍무가 마지노선. 이게 고놈풍마입니다. 강서구 고촌동. 이 말은 훨씬 더 자주 쓰시더라고. 강서구 고촌동도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만들었냐면 제가 이제 마곡을 중심으로 서부축 분석을 표방하는 유튜버인데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붓카페 강서박이 글 쓸 때부터 강서구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분석도 계속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욕도 좀 얻어먹었어요. 아니 왜 강서방에 와서 말이야 경기도 인천 얘기하냐고. 너 진짜 서울 저 강서구 사람 맞냐?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그까지 인천, 경기도 관심 안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 서울 부심이죠.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곡지구가 크기 위해서는 마곡지구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과 동반 성장하면서 덩치를 키워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변 지역 분석 글도 북카페 강서방에 자주 쓰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미 4, 5년 전부터 김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은 고촌 풍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논세권, 반세권 좋아하는 취향 독특한 사람들이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때 많이 나온 단어가 말이 뭐예요? 김골라만 완공되면 한강 신도시는 날아간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골라 완성됐는데도 고촌 풍무가 더 떠버렸잖아요. 이게 김골라가 두량짜리 경전철이고 출퇴근 때 미어 터져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김골라가 5호선 연장선, 9호선 연장선이었다고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조금 3000% 빠지지만 GTX만 완공되면 공공은 날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죠? 전 똑같이 될 거라고 봐요. GTX 역세권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자체 업무단지가 조성되면서 GTX역이 생기는 곳이 있고 그건 없이 GTX역만 딸랑 생기는 곳이 있어요. GTX역이 생기면서 업무단지가 조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업무단지가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은 별로 없어 보이는 곳들도 있어요. GTX 역사만 딸랑 들어서거나 업무단지가 개발된다고 해도 별 실속은 없어 보이는 경기도 인천 지역의 이른바 GTX 역세권인 지역은 나중에 막상 GTX 개통하고 나도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위상은, 그런 위력은 갖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알 테니까 뭐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좀 김포시청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김포시청은 고촌 풍무 서울에서 최인접지역 개발보다는 한강 신도시 개발에 더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산리 성모리의 제2 한강 신도시 건설하겠다는 정하영 김포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주장들이요. 한강 신도시가 장고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한강 신도시가 애초에 2003년에 500만 평으로 지정됐었는데 그 누산리 성모리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다면서 국방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강 신도시 모양을 보면 좀 장 모양이라고 이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배드타운인 한강 신도시 뒤쪽을 개발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배드타운 만들자는 건가? 혹시 갑자기 남북 통일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옛날 동독 정권 갑자기 붕괴하면서 동서독이 통일되듯이 뭐 김정은 정권이 뭐 갑자기 붕괴하면서 남북 통일이 된다거나, 혹은 뭐 기적적으로 현재 중국과 대만처럼 남북한 간에도 자유왕래, 자유교역이 실현된다거나 하면 누산리 성모리의 제2 한강신도시 건설하면 대박 납니다, 이건. 근데 그런 건 진짜 우연인 것이지 현재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신 빼고는 아무도 모르지. 근데 누산리 성모리의 제2 한강신도시 건설에서 도시나 김포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고 생산 연령, 인구 비중도 감소할 텐데 현재 수도권 각 지자체는 무한 경쟁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지만 또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선거로 뽑고 또 각 지자체끼리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요.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인구가 200만 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한 250만 명? 200만 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 와중에 경기도 안에서 인구가 오히려 줄어버린 데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 부천 같은데. 거기 인구가 오히려 줄어버렸다고요. 물론 김포는 인구가 계속 늘었어요. 근데 그게 김포시가 잘해서? 김포시 입지가 강서구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입지 때문에 김포시 인구가 는 거지. 근데 그 추세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포시청은 당연하게 상정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김포시 인구가 50만인가? 2035년인가 40년엔 76만 예상하던데 김포시가 계속 배드타운으로 저는 남아있는 한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김포시 인구 쭉쭉 잘 늘었지.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 행정과 정치인들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김포의 경쟁력은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5호선 연장 어떻게 될까? 고촌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촌 신도시가 무산된 상황에서 5호선 연장 가능성 저는 10% 이하로 추정합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올린 동영상에도 이미 밝힌 적이 있어요. 고촌이 추가 신도시로 지정되면 5호선 연장 가능성 저는 90% 이상으로 봤거든요. 고촌 추가 3기 신도시 지정이 무산되면 저는 10% 이하로 봐요. 지자체 간 합의로 5호선 연장 진행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제가 너무 넘겨짚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김포시청은 5호선 연장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칠게 말하면 차라리 5호선 연장이 안 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하영 김포시장님 태도를 보면. 물론 이건 저는 이제 김포시에 살고 있지도 않고 밖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 그냥 뇌피셜로는 예를 든다면 시내폴리스 사는 길은 5호선 연장뿐이거든요. 근데 시내폴리스 글쎄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몇 달 전 봤을 때 뭐 17필지 기업용 용지 분양했는데 7필지만 매각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량 미달 세트 난 거거든요. 이거
시내폴리스가 김포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인데 분양에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났는데 김포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이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지만 제가 봤을 땐 저 김포시청의 태도는 말이죠. 5호선 연장 서울시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별 관심 없어. 뭐 깔아주면 좋고 안 깔아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태도란 말이에요. 지금 단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촌에 공공주택지구라도 개발된다면 공공주택지구가 보통 20만 평짜리가 많은데 거의 80만 평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시흥 장현지구가 80만 평이거든요. 그 정도면 미니 신도시도 아니고 신도시가 100만 평 이상이라고 했죠. 그 정도면 준신도시예요. 준신도시. 그러니까 고촌에 신도시를 지정해버리면 또 사람들의 관심도 엄청나게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공공주택지구 해서 크게 지정하면 그러니까 한 60만 평 지정하면 사람들 별로 관심 없거든. 화살은 피할 수 있잖아. 물론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 정권에서 그래서 60만 평짜리 한 2개 슬그머니 지정하면 겉으로는 공공주택지구인데 실상은 신도시가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 5호선 깔아줘야겠지. 연장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제대로 추진하면 사실 고촌 풍무, 특히 고촌 이쪽은 연계에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5호선 연장이 성사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거세지는 마곡 성장세요. 마곡 발전을 위해서는 5호선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 그 땅이 11만 6천 평이고 그 위치가 위로는 대곡, 오른쪽으로는 마곡지구 북쪽, 왼쪽으로는 고촌 물류단지. 딱 핵심 지역에 있잖아요. 그 땅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5호선 연장 사업을 어떻게든지 추진할 가능성, 이런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마곡 발전을 위해서 5호선 방화 차량이자고 건폐장 이전이 필수인데 이게 반드시 김포나 검단 쪽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강서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 바로 부근은 바로 옆은 어차피 사람 살 수도 없어요. 거기 기업들 들어와서 비즈니스 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로 강서구청 관내, 과해동, 우곡동 등이죠. 강서구청 관내로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건폐장은 자원순환 재생센터로 지어서 강서 관내로 옮기면 되는 거죠.